안녕하세요, 주야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레전드 떡밥 2가지라는 영상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떡밥은 배신자를 처단하는 이무입니다. 존재 자체가 큰 떡밥인 몸길이 20km, 키 35km의 초거대 코끼리 즈니샤. 즈니샤는 원피스에 등장하는 모든 동물 중 가장 덩치가 큰데, 이는 시라우시가 지배하는 몸길이 5km 이상의 해왕류보다 훨씬 더 거대합니다. 그런데 거대한 몸집 말고도 지니샤에게는 떡밥이 있는데, 그 떡밥은 바로 죄입니다. 지니샤는 오랜 옛날에 큰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벌로 오직 걷는 것만이 허락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걸어다닐 수밖에 없게 되었고, 스스로의 의지로는 반격도 못한다고 하죠. 그런데 이런 엄청난 떡밥을 가진 지니샤가 1040화에서는 모모노스케를 통해 조이보이의 동료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분명한 건 지니샤는 포네그리프를 남긴 조이보이와 같은 동료인 만큼, 지니샤는 우연히 로드 포네그리프를 등에 지고 다니던 신기한 동물이 아닌, 처음부터 조이보이와 포네그리프를 남긴 세력과 연관이 있던 생물인 것으로 추정되죠. 그렇다면 도대체 조이보이의 동료 지니샤는 어떤 죄를 지었길래 걸어다닐 수밖에 없는 걸까요? 이에 대해서는 유명한 가설이 있는데, 그 가설은 지니샤가 플루톤 배달을 알라바스타의 샨도라로 배달을 해야 하는데, 자야의 샨도라로 배달을 잘못해 죄를 지어 계속해서 걷는 벌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기도 하죠. 그런데 이 가설이 맞다면 고대 병기는 고대 왕국과 관련이 있는 만큼 지니샤에게 벌을 준 사람은 고대 왕국의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고대 왕국을 이끄는 자는 조이보이로 추정됩니다. 즉, 앞선 가설대로라면 조이보이가 지니샤에게 죄를 내렸다는 거죠.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허점이 있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지니샤는 조이보이의 동료입니다. 그리고 조이보이의 성격은 로저, 샹크스, 루피 같은 성격으로 추정되죠. 다시 말해 조이보이가 지니샤가 죄를 저질러 계속해서 걷게 만들었다는 가설은 루피가 우섭이 죄를 저질러 우섭을 계속 걷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지니샤가 계속해서 걷는 이유는 동료인 조이보이가 아닌 조이보이의 반대편 세력 세계정부에서 내린 게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1085화입니다. 코브라는 오로선과 면담하고 있는 중 허의 옥자에 이무가 앉자 말합니다. 거기에 누군가가 앉아도 괜찮을 리 없을 터. 그때 이무는 코브라를 보며 말합니다. D란 과거에 우리들이 적대한 자들의 이름이다. 최근 각지에서 솟아나온 D는 자신의 이름이 가진 의미도 모르는 빈 껍데기 녀석들. 하지만 그것도 800년 전 릴리 여왕의 큰 실수에 기인한 것이다. 보물을 노리고 포네그리프를 갈구하는 해적들도 그날 릴리의 실수가 없었다면 포네그리프라는 그런 치가 떨리는 유물이 전 세계에 퍼지는 일은 없었다. 지금 말한 일어나버린 과거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하나 있다. 포네그리프의 행방이 정말로 실수였는가 아니면 계획적이었는가. 이로써 알 수 있는 건 네페탈리 디 릴리는 이무 입장에서 큰 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즉, 이무 입장에서 네페탈리 릴리는 포네그리프를 전 세계에 퍼뜨리는 죄를 저질렀고, 이무가 릴리를 지니샤로 변하게 만든 뒤 평생 걷게만 하는 벌을 내린 게 아니냐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지니샤의 죄는 포네그리프를 전 세계에 퍼지게 만든 게 죄라는 거죠. 제 가설이 맞다면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게 있는데, 네페탈리 릴리는 이무의 동료이자 조이보이의 동료라는 겁니다. 제 가설대로 지니샤가 릴리가 맞다면 릴리는 조이보이의 동료였습니다. 다만 릴리는 800년 전 알라바스타 왕국의 국왕이자 생기정부를 설립한 최초의 20인의 일원입니다. 즉, 릴리는 조이보이의 동료이자 고대 왕국과 전쟁을 벌였던 20인의 왕이라는 겁니다. 아마 릴리는 고대 왕국과 전쟁을 벌였던 왕이었지만 전쟁 중 혹은 끝나고 세계정부를 배신해 조이보이의 동료가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코브라는 죽기 전 사보에게 말했습니다. 루피군과 비비에게 전해준 게 우리들도 D다라고. 이 대사만 보면 네페탈리 가문도 사실 D의 일족이었구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보의 어린 시절 사보는 루피와 에이스에게 D라는 글자가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에이스는 말하죠. 난 이름 같은 건 아무래도 상관없어. 사디보. 이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D란 혈통이 아닌 세계정부가 적대하는 자들의 의지를 담은 표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D는 만들어낸 글자라는 거죠. 그렇다면 D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D의 일족들이 사용하는 D의 의미는 던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세계정부가 지배하는 밤을 끝내고 새로운 빛을 보자는 의미.
다시 말해 세계의 여명, 던에 깃발을 걸자라는 의미로 함께 싸우는 자들은 다같이 성에 던을 뜻하는 D를 붙인 거 아닐까요? 코브라가 자신도 D라고 한 것처럼 네페탈리 릴리도 조이보이와 함께 싸우겠다는 의미로 D를 붙였다는 겁니다. 이문은 릴리의 실수에 대해 이야기한 뒤 코브라에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아까부터 네페탈리 가문의 릴리 여왕이라고만 말하는 것은 어째서냐? 여왕이 남긴 편지를 보낸 사람의 이름을 말해라. 이에 코브라는 말하죠. 네펠탈리 디 릴리. 그런데 이문은 코브라의 대답을 듣자마자 코브라를 공격했습니다. 아마 이는 릴리가 D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배신자라는 걸 의심하고 있었지만 코브라의 대답으로 확신을 얻으며 분노한 게 아닐까요? 즉, 이문은 자신과 함께한 20인의 왕 릴리를 동료로 생각했던 만큼 포네그리프를 퍼뜨린 게 릴리의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실수인지 계획인지 의심은 하고 있었고 코브라를 통해 릴리가 고대 왕국 조이보이 편으로 가 D의 의지를 이으려는 배신자라는 걸 알며 포네그리프 해방이 계획적이었다는 걸 확신했다는 거죠. 이 가설들이 맞다면 이무의 다음 타겟은 네펠탈리 릴리, 즉 진이체가 될 거라는 겁니다. 다음 떡밥은 아카이누와 드래곤의 과거라는 떡밥입니다. 자타공인 세계 정부의 최고 전력이라고 칭할 수 있던 해군 대장 3대장 아카이누 아오키즈 키자로. 분명한 건 일부에서 이들이 처음 등장했을 때 포스는 현재까지 어떤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실예로 키자루는 파시피스타와 함께 루피의 눈앞에서 밀짚 모자 일당을 와해시켰고 아카이누는 루피의 눈앞에서 그의 형을 죽였으며 아오키즈는 혼자서 괴물 3인방을 제압했죠. 결국 루피는 해군 대장들을 만나며 더욱 강해지지 않으면 동료를 모두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게 될 정도였습니다. 다만 이런 역대급 포스를 가진 일부 대장 아카이누, 아오키즈, 키자루는 2부에서는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최종막에서 드디어 이들이 활약하기 시작했습니다. 쿠자는 최종막에서 검은 쇠매 적단 10번 선장이라는 게 밝혀지며 옛 동료 코비를 구하러 온 자신의 스승 거프를 상대로 밀리지 않고 싸우고 결국에는 검은 쇠매 적단과 함께 거프를 패배시켰습니다. 또한 키자루는 최종막에서 세턴과 함께 에그에 대해 등장합니다. 그리고 현재 키자루가 에그에 대해 진입한 만큼 키자루도 쿠자 못지않은 활약이 펼쳐질 거로 보이죠. 다만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나오지 않을 것 같았던 이들의 과거도 나왔다는 겁니다. 쿠자는 해군의 교관에게 훈련을 받았으나 뛰어난 재능으로 젊은 나이에 이미 더 이상 교관에게서 받을 만한 훈련이 없어지자 몽키디 가프를 찾아가 가르침을 청합니다. 가프는 거절하며 따라오지 말라고 하지만 가프의 말을 무시하고 쿠자는 가프와 함께 군함을 샌드백 때리는 훈련을 하죠. 그리고 해가 갈수록 쿠자는 가프의 펀치력을 따라잡는 무시무시한 성장세를 보입니다. 또한 결국 둘은 그렇게 점점 친해지며 거프는 자신의 아들과 손자 이야기까지 하게 되죠. 그리고 키자루는 과거 유년기의 센토마루와 젊은 시절의 베가펑크와 함께 자신의 번쩍번쩍 열매로 함께 연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일부 대장들의 과거가 나온 만큼 일부 대장 아카이누의 과거 역시 분명하게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볼 건 3대장의 과거는 인연이 있는 자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쿠장과 거프의 관계는 무언가 있다는 듯한 떡밥은 계속해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상을 통해 쿠자는 가프의 제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또한 베가펑크가 개발한 파시피스타가 처음 등장할 당시 키자루의 레이저가 탑재해 있다고 알려져 있었으며 센토마로가 처음 등장할 당시에도 센토마로와 키자루는 함께 등장하며 굉장히 친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즉 3대장의 과거는 이미 등장했던 인물들 중 연이 있는 자와의 과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볼 건 아카이누입니다. 이번 최종막에서 일부 3대장의 활약이 나오고 있고 과거까지 나온 만큼 이제 곧 최종막에서 아카이누의 활약과 과거가 나올 겁니다. 다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아카이누의 과거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일부 3대장의 과거는 이미 등장했던 자들이며 일부 3대장과 연이 있는 듯한 인물들과의 과거가 나왔습니다. 쿠장과 가프, 그리고 키자루, 베가펑크, 센토마루처럼 말이죠. 즉 아카이누의 과거 역시 이미 등장했던 자 중 연이 있는 자와의 과거가 나올 거라는 겁니다. 다만 생각해보면 아카이누는 현재 등장한 자 중 연이 있는 듯한 자가 나오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아카이누와 연이 있는 듯한 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아카이누의 딸입니다. 전 61화에서 소드가 본격적으로 등장했는데
여기서 주목할 건 히바리라는 캐릭터입니다. 히바리는 사투리를 쓰는 것처럼 보이는데 일본 언어상 이 사투리는 히로시마 방언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건 히바리가 등장하기 전 원피스 세계관에서 히로시마 사투리를 쓰는 자는 딱 한 명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해군 원수 아카이누라고 합니다. 즉 아카이누는 히바리의 아버지일 수 있다는 거죠. 재미있는 건 아카이누의 가슴에 있던 꽃의 이름도 히바리라고 하네요. 다시 말해 주 아카이누도 기자로 쿠잔처럼 아카이누와 연이 있는 히바리와의 과거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카이누와 연이 있는 듯한 두 번째 인물은 드래곤입니다. 현재 저는 중국 소라 떡밥 및 색깔론으로 인해 드래곤이 해군 출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아카이누는 유독 드래곤에 집착한다는 겁니다. 원피스 세계관에서 루피를 칭하는 별명은 많습니다. 다만 루피의 핏줄을 아는 자들은 그 핏줄과 함께 이야기하는데 모든 사람들은 루피의 핏줄 중 할아버지 거프를 이야기합니다. 실예로 록세적던 출신 빅맘은 루피를 거프의 손자라 하죠. 심지어 오로성 세턴 역시 루피를 거프의 손자라 합니다. 분명한 건 루피의 핏줄 중에는 거프가 가장 인상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유일하게 아카이누는 루피를 드래곤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아카이누는 드래곤과 어떤 인연이 있는 게 아니냐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볼 건 드래곤과 아카이누의 나이가 해적 견습 동기 샹크스 버기처럼 동갑인 걸로 보아 드래곤 해군 가설이 맞다면 드래곤은 아카이누와 해군 동기라는 설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추후 나올 아카이누의 과거에서는 해군 동기 드래곤과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볼 건 불의 상처인 남자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현재 불의 상처를 가진 남자가 사우로일 확률이 가장 높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래곤이 불의 상처를 가진 남자일 수도 있다고도 생각은 하는데 그 이유는 불의 상처를 가진 남자는 새카만 배를 타고 접근하면 거대한 소용돌이로 적의 배를 삼킨다는 겁니다. 저는 예전부터 드래곤의 능력이 바람 열매라고 추측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드래곤이 바람을 만들어낸 듯한 장면도 있었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원피스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세 집단이 사황, 해군, 혁명군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다섬의 국적 일본에는 가장 무서운 자연재해가 3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지진, 화산, 폭풍입니다. 재미있는 건 앞서 말한 영향력이 큰 세 집단에 이 능력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세계 최강의 사나이 흰수염, 화산에서 나오는 마그마를 사용하는 해군 최고 전력이자 원수 아카이누. 즉 그렇다면 폭풍은 혁명군의 수장 드래곤의 능력이지 않을까라는 거죠. 다시 말해 소용돌이를 만들어내는 건 드래곤의 능력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게다가 불의 상처를 가진 남자가 드래곤일 확률이 큰 이유는 최근 발매된 로드 투 라프테일입니다. 오다스는 설정지 로드 투 라프테일에서 마지막 로드 포네그리프가 있을 거로 추정되는 곳 3군데를 말해주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엘바프, 비라, 하치노스입니다. 이곳에 마지막 로드 포네그리프가 있는 만큼 마지막 로드 포네그리프를 가졌다는 불의 상처를 가진 자는 이 세 곳과 연관되어 있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비라는 혁명군이 혁명을 일으킨 나라라는 거죠. 오다스미 로드 포네그리프가 있을 거로 추정되는 후보 중 혁명군과 관련된 나라가 있는 만큼 혁명군의 수장 드래곤이 혁명을 일으켰던 비라에 보관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즉 마지막 로드 포네그리프를 가지고 불의 상처가 있는 남자가 혁명군 수장 드래곤이라는 겁니다. 다만 이 가설의 아쉬운 점은 드래곤과 불의 상처의 연관성은 애매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뇌피젤이 섞인 떡밥이 있습니다. 검은 스의 적단은 쿠잔에게 불의 상처를 가진 남자에 대해 말하자 쿠잔은 나인가라고 답합니다. 그렇죠. 아카이누에게 당한 상처가 불의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쿠잔이 불의 상처를 이야기하며 아카이누에게 당한 상처를 보여준 게 떡밥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일부 3대장의 과거 중 아카이누의 과거는 아카이누가 해군을 나가려는 드래곤에게 불의 상처를 남기는 게 아닐까라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